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파트에서 읽을 거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꼭 경제 얘기가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경제학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전제 조건이 여기 사람 머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야, 저게 진짜 합리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해 가지고요, 최대 최소, 극대 극소화하는 그런 선택은 알파고한테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너무 수학적으로 모형을 만들면 이거는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이 아니라 알파고가 미래에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인간은 뭔데? 맞습니다. 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좀 편견을 갖고 아니면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또 감정적인 그런 특성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그래서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자들에 대한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서 상황을 할 때는요, 굉장히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아우 됐어, 나 복잡한 거 싫어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행동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휴리스틱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대충 했는데 그게 맞는 거야. 물론 이제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손흥민이 야, 공을 찰 때 대충 이렇게 차면 들어가지 않겠어? 맞아요. 들어가요. 아셨죠? 아무튼 그 대충 하는 이런 거, 주먹구구식 하는 게 때로는 더 우리 선택에서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진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지하철에서 어떤 수줍음이 많은 여성이 시를 읽으면서 읽고 있어. 시를 읽으면서 갑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일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여성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고졸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시집을 읽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을까? 아니면 고졸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있겠네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 이 여성이 문학을 전공했을까? 경영학을 전공했을까? 이렇게 되면은 시집을 읽고 있으니까 문학을 전공했겠지?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은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시를 읽으니까 박사들이 좀 뭔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읽을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또 전공은 문학을 전공했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확률 통계를 생각해 보시면 박사 받은 사람과 고졸하고 비교해 보면요, 박사 받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된다고요. 그쵸? 물론 박사를 받은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은 했을 테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박사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박사 받은 사람들이 좀 더 희소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사는 여기에 속할 것이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여기에 속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고요. 또 더 나가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만약에 전공자로 따지면 경영학과가 이제 전공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했을 때는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에는 시집을 읽고 있는 여성이 있다? 그럼 뭔가 문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의 기억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또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게 대표성 휴리스틱이고요. 지금 두 가지 휴리스틱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대표성 휴리스틱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무슨 휴리스틱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가용성 휴리스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참고로 좀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질문 보세요. 자, 영어 단어에서 R자로 시작하는 단어랑 그리고
단어 세 번째 R이 나오는 그런 단어랑 어느 게 더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R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좀 떠오르는 게 있어. 레인 해가지고 이렇게 R자로 시작하는 게 있고, 아니면 단어가 이렇게 있고 R이 세 번째 들어가는 거, 이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R자가 나올 확률보다는 요 뒤에 얘랑 얘가 있는 게 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뒤에 세 번째 R자가 나오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핏 딱 봤을 때는 세 번째 R자가 떠오르는 단어는 잘 떠오르지 않고 첫 번째 R자가 나오는 그 단어는 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용 가능한, 가용한 그 표현, 자기가 경험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게 바로 어떤 편견에 대한 다양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건 아니고 그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행동경제학, Behavior Economics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